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를 꽤나 먹은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간 지 수십 년째. 저에게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우선 큰아들 녀석은 진작에 먼저 장가를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남학교를 나온 데다가 대학교까지 남자만 득실거리는 학과를 전공한 게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게다가 군대까지 해병대를 나왔답니다. 저희 부부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 중에서 아무도 해병대를 나온 경우가 없고 자기 친구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혼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해병대를 자원해서 다녀온 녀석이 바로 큰아들이죠. 뭐? 다음 학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디 특별히 여행을 갈 데가 있다거나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 저 군입대 하려고요. 그게 정말이야? 아, 생각보다 너무 이른 것 같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일찍 다녀오는 것도 좋지. 그럼 자취방은 곧 짐을 빼야겠네. 아, 그거요. 내일이 짐을 빼기로 한 날이라서 이미 이사트럭 불러놨어요.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 그러니? 하여간 똑 부러진다니까 우리 큰아드님. 그래서 입대 날짜는 대략 언제쯤이 되는 거야? 아, 3주 뒤에 입대해요. 뭐라고? 3주 뒤에 입대한다고? 너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미리 말씀드려봤자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었는데요, 뭘. 자취방 나오는 시기도 정해져 있었고요. 아, 참고로 저 해병대 갑니다. 뭐? 해병대? 난데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웬 해병대를 간다는 거야? 너 이거 네 아버지한테도 상의 다 해본 거 맞아?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잘 설명드릴게요. 장남이 해병대 간다 그러면 반기시지 않을까요? 설마 혼이라도 내시겠어요? 아무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죠. 자식이 내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만큼 부모로서 걱정되는 순간이 또 없다는 것을요. 너무 건실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고 아주 똑소리나게 철두철미해서 되려 자기 부모를 염려시키는 자식이 또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저희 큰아들은 굉장히 개성 넘치고 특이한 경우인 것 같네요. 휴가 나온다는 말도 안 하고 불쑥 집으로 오거나 저랑 남편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혼자 복학 계획을 짜서 학교로 돌아가는 등 정말 독단으로 실행하는 것에는 도 같은 녀석이에요. 표정도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썹도 진해가지고선 시종일관 무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속을 저라고 어떻게 알겠나요? 이런 장남이 남자만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었으니 부모로서 속이 타들어갔죠. 자기 친구들을 보면 꽤 연애들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본인은 여자친구 한 번을 만들지 않았으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여자친구도 좀 만들고 그래. 알았지? 이 엄마는 절대로 아들 뺏겼다고 며느리한테 횡포 부리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않을 작정이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연애 실컷 하면서 결혼할 짝도 얼른 찾고 그래. 우리 아들 엄마 마음 알겠지? 글쎄요. 아, 맞다. 저 취업했어요. 뭐? 어디로? 저번에 지원했던 거기? 아니면 오늘 면접 보고 온 곳이야? 지난번에 지원했던 거기요. 출근해서 오늘 일하고 왔는데요. 이미 출근을 했다고? 너 취업을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우, 속 터져. 도대체 언제 말을 해주려고 그랬어?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아직 여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지만 혹시 생긴다면 그때는 깜박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특이한 방면으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아무튼 무뚝뚝함이 지나쳐서 무건수행에 이른 지경인 저희 큰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즉각 저에게 보고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하도 연애를 안 해서 자기 부모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때가 돼서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모처럼 식구들끼리 외식하는 자리니까 생각난 건데요. 저 결혼 생각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3년 정도 만났으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와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때 완전히 저희 식구들 다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장남 녀석이 무려 3년 가까이나 연애를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결혼을 운운하다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도대체 큰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할 정도면 상대가 어떤 여자아이일까 궁금해 죽겠어서 장난조로나마 반대의 뜻을 내비치지 못했어요. 무작정 데려와 보라고 했었죠. 결과는 큰아들의 결혼으로 이어졌답니다. 꼭 자기 같은 여자애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동갑내기인데 말에 살 붙이는 거 싫어하는 성격하며 표정 변화가 적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 서로가 닮아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까지 둘이 비슷할 수가 있는지 혹시 먼 친척은 아닐까 싶어서 오직하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몇 번이고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다니까요. 형은 내 친형이지만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가족에서 어떻게 저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지? 엄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놔봐. 형은 딴 데서 입양한 거지? 아니면 혹시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나? 그런 자기 형을 보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장난스럽게 심각한 표정을 꾸며내며 저런 의혹을 몇 번이고 내비쳤었네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은 자기 할아버지를 닮은 거거든요. 제 시아버지의 유전자가 남편을 거쳐서 큰아들에게 전해진 게 틀림없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매사에 가타부타 어떻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그 점 때문에 복장 터지면서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죠. 애미야,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시애비 말이다. 젊었을 적에는 더했어. 지금보다 한술 더 뜨는 양반이었어. 예? 아버님께서 옛날에는 더 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마라. 너 시집 오기 전엔 더 했으면 더 했었지? 외출을 하겠다 말겠다. 밥을 먹겠다 말겠다. 이런 것도 대관절 말을 한마디를 안 했었다니까는. 이런 단편만 보더라도 제 시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이런 성향을 그대로 유전으로 물려받은 게 제 큰아들이었고, 이런 자기 형을 보면서 작은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했답니다. 남편은 그나마 진중한 스타일이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좀 외향적이고 활발한 편이에요. 작은아들은 집안의 막내답게 애교도 많고 어딜 가나 살가운 행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들을 무척 예뻐라 하면서 키웠어요. 저에게는 장남, 차남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장남이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라면 차남은 정서적으로 더욱 가까운 존재였어요. 작은아들은 매사에 저한테 위주알 고주알 자기 이야기를 잘 떠들어대면서 살아온 녀석이에요. 사소한 고민도 저한테 나누고는 했고요.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작은아들한테 털어놓을 때가 많았답니다. 큰아들이 진한 인상으로 어딘가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다면 작은아들은 유들유들하고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내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주 끊이질 않았었네요. 자기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종종 여자친구도 사귀었답니다. 알콩달콩 연애하면서 저한테 몇 번 연애 상담도 청했었고요. 제가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작은아들이 나중에 더 커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많이 서운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이상하게 성인이 되었어도 제 눈에는 둥지 안의 아기새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돌봐주고 먹이를 날라줘야 할 그런 존재로 비춰졌죠. 하지만 야속하게 세월은 흘러가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더니만 새로 만든 여자친구와 제법 진지한 교제에 들어가더군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은 아직 잘 지내고 있어? 응, 엄마. 나는 미연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 가장 좋아. 이렇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는데 미연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색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요. 착한 우리 작은 아들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섭섭한 심장을 눌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 아가씨와 교제를 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갔을 때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 아가씨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저희 작은 아들도 어디 가서 인물로 밀리는 녀석이 절대 아니건만 그 아가씨는 솔직히 정말 예쁘게 생겨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엄청 하얗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부드럽더군요. 다만 나이 든 제 입장에서 보기엔 몸매가 너무 말라서 걱정스러울 정도였지만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 아가씨를 보면서 내 소중한 아들을 뺏으려고 드는 나쁜 기집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질투나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랍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아들도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해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작은 아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 아가씨의 성격이 발랄한 것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쇼핑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혹시 저랑 같이 쇼핑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물건 보는 눈이 꽤 좋거든요.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같이 가도 괜찮다면야. 나야 좋죠. 어머니, 말씀 바로 놓아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살갑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꽤 볼만했죠. 큰아들은 꼭 자기 같은 여자를 제 며느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고부관계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었어요.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저에게 아부 떠는 것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나가기란 많이 민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큰며느리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편이에요. 사부인의 취미가 무려 3개의 미술관을 하나씩 방문하기라고 하니까요. 사돈어른께서는 사업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공사 다망하신 분인데 그래서인지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모여서 밥을 먹고 떠들고 그런 집안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더라고요. 가뜩이나 탁월한 성정도 지나치게 차분한데 자라온 가풍마저 그러하였으니 결혼했다고 해서 며느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뀔 리가 만무하였죠. 저는 골프에 미쳐있는 남편 때문에 혼자서 늘 심심했고 친구 모임도 가끔은 지겹게 느껴지는지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같이 둘이서 놀러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 바람이 깨졌던 거예요. 큰아들이랑 둘이서 밖에 나가 놀 때도 조용히 드라이브나 하고 전망 좋은 카페에 가서 각자 책이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두야. 하여간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랍시고 데려온 아가씨가 괜찮아 보였던 거랍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울 작은 아드님이 결혼하는 나이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자기 짝 찾았으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해답이지.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 이 엄마는 허락이야. 정말이야, 엄마? 진짜 고마워. 아빠는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 편이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겠다. 나 그럼 미연이한테 우리 집은 다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 둘이 앞으로 현명하게 상의하면서 결혼 단계 밟아보렴. 엄마가 지원해줄게. 초기에는 이렇듯 흘러가는 모양새가 아주 매끄러웠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작은 아들, 좋은 아가씨가
앞으로 잘 데리고 살아주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선의를 박살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가씨였네요. 어머니, 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개념 넘치고 사리분별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개념 며느리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자기 입으로 자꾸만 개념 운운해대길래 저는 고마워했었죠. 자기 분수를 아는 아가씨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헌혈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개념을 그 아가씨는 영영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요,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미리 딱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설마 어머니께서 개념 없는 시어머니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미리 못 박아놓는 게 정확하니까요. 뭔데 그럴까? 너무 어려워 말고 미리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해. 네,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명절마다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가는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친정에 이틀 있었으면 시댁에도 이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이상한 시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설마 어머니께서는 불합리한 걸 강조하시는 시어머니는 아니시겠죠? 아,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들었어. 네가 말한 대로 하렴. 나는 그 대어 명절에 너를 더 잡아둘 생각이 없으니까. 역시 어머니께서는 개념 있는 시어머니이실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김장하실 때 같이 안 할 거예요. 저는 원래 김장김치 잘 안 먹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해볼 생각도 없어요. 김장을 안 하겠다고? 그건 뭐 나도 시골 큰형님 댁에 가서 매번 양념만 버무리고 받아오는 셈이니까 김장이라고 해봤자 내가 제대로 하는 건 없는데. 그래, 아무튼 알았다. 김장을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아. 대신 내가 김장김치를 따로 가져다가 줄게. 어머, 정말요? 주시면 좋죠. 그럼 잘 먹을게요. 분명 김장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방금 전에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살짝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맹랑한 것을 넘어서서 싸가지가 많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불합리하고 부주리한 지시를 받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 처할 생각도 없지만요. 진짜 남편 하나는 기똥차게 내조하는 아내가 되어서 살 거예요. 이것만은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조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을 거고요. 다른 남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겠어요. 결혼 앞두고서 나 바람 피울 계획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 아가씨는 정말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 셈이었는데 계속 상대하고 있으려니까 자꾸 제 머리가 아픈 것만 같아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명절에도 음식을 거하게 만들지 않고 일단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은 아들한테 들었다면 아가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자꾸 떠들어대는 아가씨의 심리를 당최 알 수가 없었네요. 그런 주제의 아가씨는 말수가 참 많았답니다. 저러다가 입에 침이 다 말라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자기가 저한테 할 말을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주르륵 적어온 것까지 발견하고서는 제가 왠지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니까요. 차라리 며느리처럼 말수가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럼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라서 안심했어요.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참 떨떠름하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실컷 요구한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초장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아가씨의 배경은 어떠했냐고요? 큰며느리 집안 수준에 미치는 것까지는 언감생심 바란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그다지 살갑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네요. 그 아가씨는 소위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신생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직접적인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면서 웬 헛소리를 해대길래 작은 아들을 통해서 금액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연봉이 2,500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눈만 꿈뻑이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요, 상당히 면접관 같으셨어요. 면접관 일하셔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에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가벼운 대답으로 모면을 했던 것인지 정말 아쉬울 따름이었네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참고로 저희 작은 아들은 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가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연봉은 5천이 넘었어요. 나이는 아가씨 쪽이 1살 연하였고요. 작은 아들이 엄청난 고액 연봉자는 아니었다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를 받는 건 확실히 대단했고 무엇보다 대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에 다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가장 관건은 작은 아들에게는 돈 걱정 없는 집안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 집안은 수준이 어떠냐고 제가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었는데도 황당하게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무튼 돈으로 쪼달리는 집안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괜히 제 느낌이 외모 반반한 것만 믿고 저희 작은 아들한테 덤벼들어서 결혼을 한 뒤에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면서 놀기만 할 작정인 아가씨가 아닐까? 이런 불길한 직감이 스쳤었네요. 엄마, 나는 우리 미연이처럼 순진하고 착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혹시 걔가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건 아기가 있어서는 아니었을 거야. 애가 그냥 원체 순수하다 보니까 가식 없이 행동해서 그래. 참나, 네 엄마 속상한 건 생각도 안 해주고 자기 여자친구만 엄청스레 이해를 해주는구나. 엄마는 왜 이런 걸로 삐지려고 해. 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엄마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렇구나. 미연이랑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 그런데 작은 아들이 그 아가씨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태클을 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 혼자 남몰래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가씨가 또 황당한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사주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 무당이 용하더라고요. 점집에 다녀온 거야? 그래,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제가 내년 초에 결혼할 거래요.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화목하게 살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어머니께 드려도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말을 꺼내놓고 그렇게 끝을 흐리는 건 무슨 경우야? 그냥 말을 해보렴. 아, 그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랑 굉장히 다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왕래를 되도록 안 하고 살아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도 혼자 별별 이야기를 다 주절거렸는데 듣고 보니까 다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어야지만 온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대목까지 이르자 헛웃음이 절로 나왔네요. 이 아가씨가 저한테 이런저런 말도 많이 걸고 활발하고 따로 만나자고 청하고 이런 적극적인 성향인 것 같지는 좋았지만 결혼 전부터 자기 자리를 너무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그 점집이 어디에 있니? 그 정도로 세세하게 말을 다 했다면 보통 용원대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보자. 네? 아, 어머니, 제가 그날 사실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말을 어색하게 돌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점집을 다녀온 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허술했으나 작은 아들의 말처럼 아기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이 아가씨랑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제 작은 며느리로 들이면 저는 이 사람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왠지 자신이 없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저의 심란함과는 상관없이 어느덧 상견례 일정을 맞추는 시기가 도래하였죠. 서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비장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떤 중요한 거길래 그렇게까지 무게를 잡아? 괜히 겁난다 얘. 다름이 아니고 신혼집 말이에요. 무조건 강남에 있는 집이었으면 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강남? 좋지. 그렇게 하렴. 네, 어머니. 저는 그리고 30평 이하면 취급하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30평 이상의 신혼집이에요, 어머니. 거기까지 듣고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그 엄청난 신혼집을 저희 측에서 해오는 것으로 그 아가씨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강남의 30평 이상 신혼집,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반도 아니고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이때부터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100번 양보해서 저희 집에서 그거 신혼집 마련해 준다고 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남의 30평 이상의 어쩌고를 운운하는 건 도를 넘은 것이었죠. 꼭 강남일 필요가 있니? 출퇴근하기에 더 괜찮은 동네도 따로 있잖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동작구 쪽으로 매물을 알아보면 더 괜찮을 것 같구나. 강남이나 거기나 위치는 살다 보면 매 한 가지야. 특히 신혼집이면 더욱 그렇고. 어머니,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이냐 아니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세요? 제 가치를 깎으시네요. 제가 그런 것에 넘어갈 줄 아셨나요? 저 그렇게 맹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요. 세상 물정에 빠삭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남이 아니라면 이 결혼 솔직히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강남에 집해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는데. 제가 양보해서 30평 이상이라는 조건은 빼드릴 수 있어요. 27평이나 28평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또 감안을 해드릴 수 있죠.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황당한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아가씨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제가 분위기를 잡고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뒤에 그 아가씨에 대한 저의 감상을 침착하게 전달하였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깊은 고심에 잠기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혼인 거 나도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강남이니 30평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민망하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로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어. 그런 걸로 미안해할 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는 건 엄마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는 말이지 우리 아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부족한 상대와 성급한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작은 아들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 눈에 눈물을 달더라고요. 성정이 여린 그 속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연락해서 신혼집 문제에 단판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가씨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소리를 왜 했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해주실 수 있는 능력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강남 신혼집을 해주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렇게나 싫으신가 보죠? 듣고 보니까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거 괜찮을 것 같네. 그럼 우리가 집을 마련할 테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혼수를 다 해오련? 너를 많이 생각해서 한 10억 원짜리에 맞춰서 해오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어떠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어머니? 혼수가 10억이라뇨. 그 숫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남 30평짜리 집을 떡하니 장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혼수 10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거 논리 한번 개념 없구나. 네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되는 건 아무래도 힘들겠는걸. 그랬더니만 글쎄 이 아가씨가 말을 똑바로 못하고 한참을 워버버거리더니 거의 입에다가 개거품을 문 기세로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험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흥분해서 천지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걸 보니 성격이 참 다혈질이구나 싶었답니다. 요즘 세상은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을 돈으로 꼽을 만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디서 신혼집을 자기 멋대로 강남 30평 이상이라고 지정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나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었죠. 남편은 그냥 제 뜻대로 처리하라 하였고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한테 단호하게 선언하였답니다. 너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단번에 허락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지금 나는 내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엄마, 나도 이 결혼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생각이 확 정리가 되네. 알았어, 그럴게. 작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아가씨랑 별 아무 생각 없이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삐그덕거렸다고 하더군요.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속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결혼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는 일도 없었을 거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아들은 자기 형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번 일로 많이 초라해진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결혼할 때 집에서 조금 지원받았을 뿐 둘이 다 알아서 해결했거든요. 사실 결혼 상대부터가 작은 아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지만요. 어쨌거나 다행이었죠. 그 덕분에 작은 아들이 엄마 아빠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는 결혼을 하겠다면서 혼자 목표로 삼고 그 아가씨를 정리해냈으니 말입니다. 작은 아들한테 차인 그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혹시 반성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웬 지적질을 날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들길래 아이고야, 잠깐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해서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그 후로 작은 아들한테 그 아가씨가 찾아가서 다시 받아달라고 울며 불며 빌기도 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지 오래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건 있는 기회마저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겠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빌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